최근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히던 화석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효율성보다는 환경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에너지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동수단, 즉 모빌리티 또한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전기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철로에선 무선 충전 전기기차가 운행되는 시대. 친환경 모빌리티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친환경 이동수단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린에너지 빅뱅에서 만나봅니다. 올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 모터쇼. 이 행사에 참가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앞다퉈 내놓은 신차 역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한 차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개념을 접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차량 지붕에 설치해 발전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타입의 이제 태양전지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태양전지가 자동차에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를 통해서 얻은 전기를 통해서 1년 동안 약 1,300km를 추가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박람회에 출품한 자동차 3대 중 한 대는 친환경 차였을 정도로 그린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소형 전기차부터 전기버스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충전도 편리해서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작은 차에 비하면 되게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차체가 커가지고 SUV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최근 2,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최근 미세먼지로 많은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친환경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기차의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는 그게 가솔린 자동차하고 보조금 없이도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대량 생산되는 단계로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멀게 느껴졌던 친환경차 시장이 열리면서 소비자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최근에 이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로 구분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차에 전기 모터와 저용량 배터리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를 꽂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량으로 충전 용량이 하이브리드보다 큰 것이 장점이죠. 엔진이 없고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고효율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고 주행거리가 하이브리드에 비해 훨씬 깁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죠. 마지막으로 수소차라고 부르는 수소 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충전된 수소가 연료 전지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 모터를 돌려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중 온전히 전기 에너지로만 움직이는 친환경 모빌리티인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솔린차 같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역사적으로 오래된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 내연기관차는 수명이 지금 현재 약 120년 정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전기차는 그보다 30년 앞선 150년이 넘었습니다. 전기차는 1830년대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앤더스 경이 발명한 원유 전기마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배터리에 해당하는 에너지 저장 축전기가 개발되면서 급진전했는데요. 1881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전기 박람회에선 3륜 전기 자동차가 등장해 인기를 누렸습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어 각광을 받던 전기차. 1920년 전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가솔린차가 대량 생산되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며 가솔린차가 전기차를 누르고 대중화되었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전기차는 1990년대 환경 이슈가 대두되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이동수단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연구소. 이곳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와 내부 구성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구성 부품도 훨씬 적고 구조도 단순한데요. 구동 원리도 다릅니다. 가솔린차 구동의 핵심인 엔진과 변속기, 연료 탱크의 역할을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배터리가 담당합니다. 이외 구성 부품도 전기차가 훨씬 적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크게 5가지의 부품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진을 대체하는 모터가 존재합니다. 이 모터가 엔진이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구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속기가 그 옆에 붙어서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와 그리고 토크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전기 자동차의 제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OBC라고 불리는 온보드 차저가 있습니다. 220V의 교류 전원인데요. 이를 배터리로 저장하기 위해서 300V에서 400V의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통상 고전압 배터리 또는 구동용 배터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자동차. 운행할 때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기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최정원 씨.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자동차 마니아입니다. 자동차로 하는 모터스포츠를 주관하는 회사이고 이벤트 및 뭐 드라이빙 스쿨 같은 걸 하는 회사입니다. 수고. 자동차의 매력은 속도감이라는 최정원 씨. 내연 기관차와 다른 전기차의 속도감은 어떤지 궁금해서 구매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이 전기차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서 그때 이제 구매를 결정하게 된 거죠. 주차장에서 충전을 마친 전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최정원 씨. 타이어의 마찰음이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한 전기차이지만 가속을 하면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가속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제가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우주선 소리도 나면서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전기차만의 이 운전의 재미가 있어요. 최정원 씨는 전기차의 민첩성과 반응성에 반했다는데요.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전기차 구입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거의 그냥 무료로 탄다라고 느낄 정도로 금액 유지비에 대한 차이는 사실 뭐 비교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료비가 가솔린차의 10% 정도인 전기 자동차. 주행거리 100km당 1만 원씩 저렴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에 1만 5천 km를 주행할 경우 1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에너지의 가격이 가솔린에 대비해서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적죠.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40에서 50%니까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 빈도도 적고 또 엔진오일 등 이 교체 부품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올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 대수가 3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찌감치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권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한 제주도입니다. 전기차 박람회 개최지답게 제주도에선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1만 5천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제주도.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섬 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기 생산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2030년에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와 맞물려서 전기 자동차도 3만 7천여 대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주도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면 연간 CO2 배출량이 200톤가량 줄어든다는데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은 물론이고 관광지와 해안도로 곳곳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 환경부 추산 1,500여 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넓히고 충전선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춘 교통약자를 배려한 것인데요. 제주도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런 특수 형태의 충전기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저희들 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그 교통약자,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된 충전기 설치를 한 150여 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전으로 인해서 그 불편을 겪었던 교통약자, 특히 그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그 충전기 이용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 자동차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제주도. 전기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EV 콜센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전체 차량의 한 4.9%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16,0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용법이라든가 충전기를 어떻게 쓰라든가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전기차 장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즉시 콜이라든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24시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의 대부분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주시청에 계신 거예요? 네, 고객님 지금 사용 중인 충전기도 있기는 한데요. 사용 가능한 상태의 충전기가 3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주시청에 사용 가능한 급속 충전기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에라 코드가 지금 떠가지고요. 이제 콜센터에 전화드렸는데요. 뭐가 문제인 거죠? 충전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요청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청에서 선발한 전기자동차 서포터즈가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고장난 충전기에 대해 제보하면 콜센터에서 점검하는 등 사용자들도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답니다. 제주도의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듭니다. 때문에 실생활 밀착형 전기차 정책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이 전기차 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전기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용자 모임이 활발한 제주에선 주말마다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거다. 막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첫 번째로 한 3년 전에 달았고 원래 또 한 번 이런 모임을 통해 운전자들은 전기차 운행 정보도 교환하고 지자체에 전기차 운행 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데요. 전기차 타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구입 비용은 좀 많이 들고 부담이 되지만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제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조용하고 다른 크게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최신 신형들은 이제 옛날 전기차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구매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막 이제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 내연차에 비해서 이제 크게 불편한 점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모임 참가자들. 간단한 회의를 끝내고 제주도 곳곳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와 편의시설을 찾아 이동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설치된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모니터해서 알리는 것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회원 카드를 접촉해 주세요.
도심에 새롭게 설치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직접 써보는 전기차 사용자들.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기존의 시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꼬여있나요? 꼬여있을 수도 있고 높이도 원래 여기 위에 있으니까 충전을 하기 전에 여기 케이블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잡아서 그냥 바로 꽂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앞으로 충전기들은 다 이걸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 이제 장기적으로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 요거 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도 충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모니터 후 정보 공유는 필수. 새롭게 설치된 충전기나 편의시설 사진을 찍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도 전기차를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충전기가 생겼다는 것을 카페를 통해서 널리 알리면 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활동 중인 카페에 약간 올렸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달리는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허브로 성장한 제주도처럼 친환경 모빌리티 도시를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은 국내 수소 생산의 67%를 담당하는 수소의 도시입니다. 수소 전기차 생산 공장도 울산에 자리 잡고 있어 수소 전기차 보급의 최적 도시로 꼽힙니다. 세계적으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를 이용해 운행을 한다는데 과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수소전기차는 그 연료전지라는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화를 그 두 가지를 촉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로 변환시키면서 그와 함께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의 자동차입니다. 2013년 국내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했습니다. 이후 수소차는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수소버스가 투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확연히 다릅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와 달리 연료 전지가 장착되어 있죠. 또 일방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나 수소전지 자동차나 공통적으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그 배터리 팩에 전기를 충전한 뒤에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방식이고요.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는 그 배터리 팩, 그러니까 대형의 배터리 팩을 가지고 다니는 대신에 연료 전지를 싣고 다니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수소를 주유한 뒤에 그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소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연료 전지인데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발전기 그리고 정화 장치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로 유입된 수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부산물인 물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불순물이 걸러지게 됩니다. 수소 전기차를 친환경 모빌리티로 꼽는 것이 이런 작용 때문입니다. 수소전지 자동차의 핵심은 연료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장치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수소 전지의 기술 자체로 놓고 보면 상당한 기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연료 전지를 일반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되는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미세먼지 점화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수소 전기차의 공기 정화 기능이 화제였습니다. 수소 전기차 한 대를 운행할 경우 디젤차 2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신재생에너지로 달리는 것을 넘어 공기 정화까지 되는 자동차에 관람객들의 눈길이 쏠립니다. 신기했어요. 뭐 디젤차를 차고는 있는데 이 디젤차에서 나오는 공기까지 정화할 수 있다는 그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연료 전지를 이용해 미세먼지와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수소 전기차. 본격 양산에 들어갔지만 아직 전기 자동차에 비해 선호도는 떨어지는데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는 기업은 3곳. 그중 한 곳인 수소 전기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던 수소 버스가 시험 운행을 마치고 정규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을 시작한 것이죠. 울산 윤리공영차고지를 출발해서 대왕암 공원까지 운행하는 124번 수소 전기버스. 충전소에서 수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25kg의 수소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이후 교육을 위해서 차고지로 다시 이동하는데요. 기존 가솔린 버스나 천연가스 버스와는 시동을 거는 방법, 운행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교육은 필수라고 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 조용하다는 거. 수소 전기버스는 CNG 천연가스 버스와 달리 뒤쪽에 엔진이 없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 버스보다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은데요. 현재는 서울과 울산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수소 전기버스. 앞으로 전국적으로 30대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는 연료 주입 시간이 짧습니다. 한 번 충전에 6에서 700km를 주행할 수 있고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수소차라서 엔진 소음이 없어요. 시동이 걸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드라이브 버튼이 있어요.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권희훈 씨. 평소 타던 전기차와 구동 방식이나 내부 구조가 다른 수소 전기차. 주행감도 다르다는데요. 수소 탱크가 있어 달릴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전기차와의 차이점입니다. 차가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전기차 차주로서요. 이렇게 평소에 좀 이렇게 수소차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연비도 저렴하고 차도 뭐 새로 나오고 이래서 한번 꼭 시승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승 기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충전 스트레스가 적고 공기를 정화하는 수소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모빌리티의 성장이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별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 발전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해결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전기차, 친환경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린 일자리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재교육시켜서 전기차 조립에 넣더라도 실제로 공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가 주목받으면서 자동차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수소 전기차, 저비용, 고효율 자동차라고 불리는 전기차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은 앞으로 더 빨리, 더 다양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산업 전반에 변화가 생기는 건 역시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성시대. 그 가운데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요?